안녕하세요. 토호팁입니다. 공동주택 초보 경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호팁이 시작합니다. 상반기 공동주택 관련 달라지는 제도 계속 빨리 찍어야지 다른 거를 올릴 것 같아서 일단은 밀린 거 빨리빨리 처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공동주택 관리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좀 잘라서 해야 될 것 같아. 막상 하려고 하니까 내용을 좀 연관져서 이게 카테고리가 집합건물 그 법령상 제도 변화하고 그 다음에 소방, 그 다음에 전기차 관련 내용이 쭉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한꺼번에 하긴 너무 양이 많아서 얘를 좀 자를게요. 집합건물 법령상 제도 변화 요 부분만 먼저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집합범 건물은 알고 계시죠? 그 상가와 주택 또는 오피스텔 이런 것들 집합 건물에 대한 회계 처리 기준이 다시 좀 손을 봤는데요. 여기부터 읽어보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서 재무제표는 모든 회계를 할 때 재무 상태에 대한 그 이해관계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수익이 얼마 났건, 그 다음에 현재 재무 상태가 어떻건, 그리고 어떻게 돈을 썼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회계상, 숫자들로 해서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회계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을 고시를 했어요. 6조 3항 감사인의 선정 방법 및 회계 감사의 기준. 이게 이제부터 회계 감사를 이제 2022년도부터 2021년 거에 대해서 받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관리인은, 여기서 말한 관리인은 관리소장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 관리인은 그 입주자 대표 회장, 아파트로 얘기하면 입주자 대표 회장이 여기서는 관리인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 대표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이건 아파트하고 똑같습니다. 9개월 이내 다음 각 호의 재무제표와 관리비 운영의 적정성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이번에 법이 고시가 됐고 제정이 됐죠. 원래는 그 전에 한다고 얘기는 했었어요. 그걸 2022년부터 시행해야 된다고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는 거죠. 그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그 집합건물의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첫 번째는 재무상태표. 이건 모든 회계의 기본입니다. 운영성과표, 이익잉여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이익잉여금이 있으면 이익잉여금이고 만약에 손해가 났다 그러면 결손금 처리 계산서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석. 주석은 재무상태나 운영성과나 이익잉여 처분 계산 아니면 그 외 중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글로 설명해 놓은 게 주석입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를 각 항의 재무제표를 작성해서 회계감사를 9월 이내, 즉 9월까지 해서 공시를 해야 되겠죠. 보고 나서 결과를 자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대표들한테 그리고 같이 실제 관리단에 모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주요 내용, 발생주의 회계 처리 기준 도입, 발생주의하고 현금주의가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초보님들을 위해서 이제 눈높이를 설명하려면 발생주의는 아직 현금이 지급되지 않았지만 비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이 발생주의입니다. 예를 들면 경비원을 한 달 동안 위탁을 해서 그분들이 근로하면 그거에서 그 다음 달에 지급을 하게 됐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월에 이분들이 근무를 하셨어요. 근데 실제 급여는 2월 달에 나가게 됐죠. 왜냐하면 업체한테 수당을 줘서 그 한 달에 대한 것을 그 다음 달에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비용이 1월이 공치는 것처럼 붕 떠버리는 거죠. 2월부터 발생하는 거. 실제는 1월부터 경비원들을 용역을 대가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1월에 대해서 1월에 경비비를 발생하는 게 발생주입니다. 그래서 1월 말에 차변의 경비비, 대변의 미지급 비용으로 해서 다음 달에 미지급 비용이 업체한테 10일까지 대금이 나가는 걸로 플로가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걸 발생주의 회계라고 하는 거고요. 현금주의는 현금이 들어올 때 수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거는 뭡니까? 연체료 수입이 바로 현금주의죠. 실제 이분이 어떤 세대가 한 달에 관리비를 납부를 안 했으면 그 한 달에 관리비 납부 안 한 거, 그 하루하루에 대해서 연체료를 발생시키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연체료가 일할주의, 하루하루 발생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일이 너무 과중합니다. 업무의 효율화를 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분이 관리비를 납부하는 시점에 연체료가 발생하고 그때
연체 수익이 발생하는 현금주의로 한다는 겁니다. 관리의 수익은 대부분 현금주의로 하고요. 관리비 관련해서는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그러니까 회계처리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는 발생주의로 본다라는 얘기 하겠죠. 신용거래, 재화나 용역의 교환 또는 무상 이전 등과 같이 현금 유출입을 동시에 수반하지 않는 거래를 회계장부에 인식하게 함으로써 관리부패 방지. 발생한 거를 지금 발생하게끔 써라. 이게 발생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로 미루면 오히려 그 당시에는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비용이 적어 보이는 효과가 있겠죠. 만약에 발생주의를 안 한다 하면.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아파트 입장에서는 입주자나 아니면 그 관리단 입장에서는 쟤네가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착각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발생주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종 재무제표 기준을 마련, 자산부채, 순자산 등 현재 집합건물에 여기서 말하는 순자산은 자본입니다. 기업에서 입장에서는 자본이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은 순자산이라는 이름을 쓰죠. 왜냐하면 자본이란 거는 주식에 대한 거잖아요. 주주들한테 주식을 팔고 그거에 대해서 자본금 하는 게 자본이죠. 근데 집합건물이나 아파트는 입주자들이나 아니면 관리단한테 주식을 주나요? 그건 아니죠. 그리고 시장이 올라가서 그거를 그 공시지가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순자산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으로 보면 자본이긴 한데 정확하게 따져 들어가면 순자산이다. 현재 집합건물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상태표 기준을 마련하고 기간 내 집합건물의 유지, 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과 구분 소유자와 점유자 및 제3자로부터 실현된 수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운영성과표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정기와 단기 사이에 집합건물 이익여금 관련 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 기준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의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산부채 평가 방식을 규정했는데 감가상각비를 해당 자산을 사용할 수 있을 때부터 인식하도록 하고, 무상 취득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라는 집합건물 회계 처리 시 부패 가능성이 있는 주요 부분에 대한 평가 방식을 제공했다라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좀 자세히 보시면 찾아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임의로 주먹구구로 하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이 시행은 언제부터? 2021년도 7월 12일부터 실행이 됐습니다. 이미 시행은 돼 있고요. 회계감사는 올해 여러분들께서 2021년 거에 대해서 받으셔야겠죠. 일반적인 예는 이 기준의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집합건물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 처리부터 적용한다. 재무제표 작성의 예도 적용되는 것도 이 기준이 최초 적용되는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8조에 따른 비교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기기설비, 소방시설, 전기차 관련 제도 변화를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공유,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봬요.